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명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게 저한테도 쉬운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서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미진님은 이렇게 요가도 해보셨잖아요. 명상이 뭐인 것 같으세요? 현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때문에 몸이 바쁜 것들 이런 걸 다 버리고 나에게만 뭐 집중하는 거? 내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만이면요?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지혜님요? 뇌를 비우는 시간. 노예를 맑게 하고 비우는 시간. 경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눈물 흘리셨잖아요. 수업 끝날 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좀 감정이 올라와서. 뭔가 마음에 서 있는 게 뭔가 그냥 울컥하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명상할 때 그렇게 울컥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내면에 있을 때 명상하는 동안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왜냐면 외부로 향한 나의 의식이 나의 내면으로 돌아오니까 저는 특히나 이렇게 평소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미미한 두통 같은 거를 명상할 때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무리하고 난 뒤에는 좀 일을 되게 너무 쉬지 않고 열심히 했거나 그 단 뒤에는 명상을 하면 이렇게 두통이 미세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평소에는 제가 이제 그걸 모르더라고요. 잊고 있더라고요. 다른 거에 이제 너무 몰입하고 있으니까. 근데 명상을 하면은 내 몸 어디가 안 좋구나. 내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로 향한 우리 특히나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오감이잖아요. 이 오감이 항상 외부로 우리 향해 있잖아요. 왜냐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니까 좀 적응해야 하고.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감각들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신체 내면으로 좀 더 향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각을 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부의 것들에 대한 뭐 생각을 뭐 버리고 그리고 혹은 차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것들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검색. 명상을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명상을 할 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표현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명상이 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았잖아요. 뭐 스님이나 아니면 뭔가 자기의 뭐 수련이나 뭐 종교적인 이유나 이런 거였는데 요즘엔 사실 이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많이 과학적으로 풀어져서 일반인들도 이제 나의 마음을 수련하거나 정신을 어떤 관리하게 한 이유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명상을 저를 통해서 거의 처음으로 접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시중에 이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나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는 명상을 좀 신비주의적으로 내세우면서 자기는 어떤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도인처럼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얘기하고 저도 명상 수업을 받으러 다니면서 되게 별의별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를 운용해서 기로 뭘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엔 명상인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약간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특히나 이제 토테미즘이나 이런 어떤 기타의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다른 쪽으로 그 명상이라는 총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써먹었던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들은 거의 다 이제 특히나 자신이 깨달았다, 자기는 깨달은 사람이다, 자기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특히 사기꾼이 명상 업계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건전한 명상을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잘 보고 건강하게 꼭 마음 챙김 명상이나 혹은 자해 명상이나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명상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은 사실 신비로울 곳이 없어요.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유구한 그 명상 정통을 가진 고대 사회에서도 명상은 그냥 정신 수양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정신 수련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좀 더 비우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는 나의 감성 지능 영역을 두뇌에서 이제 명상할 때 건져줘서 감성 지능이 개발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절대 내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그 티벳 말로도 티벳도 불교가 있거든요. 티벳 말로도 명상은 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수련하다, 익숙해지다, 습관을 갖다라는 뜻이지 뭔가 신비주의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저는 명상이 마술이나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상책 중에 하나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뭐냐면 그 도티라는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도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우울증이 심해서 항상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형은 이미 자살을 해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우울한 집에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막 힘든 정서적으로 막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얘기인데 이 친구가 그 마술용품을 파는 가게에 가서 만난 할머니에게 명상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스탠포드에 있는 신경외과 교수가 됐어요. 신경외과는 두뇌를 말하는 거거든요. 두뇌를 수술하는 의사. 두뇌를 수술하는 의사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실제로 쓴 거예요. 소설처럼 좀 재미나게 썼는데, 그래서 그 명상이 가진 효과적인 측면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물리적인 작용이 아니지만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정말 마술이나 마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술이라 마법이라 생각하지 신비주의적인 거랑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제 이론이 길진 않았죠?